3부 시작하겠습니다. 종목은 한 7개 종목을 해놨는데 저는 4종목 했으면 좋겠어요. ENM 말씀하신 에코마케트, JIP, 그다음에 일본 기업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얘기 좀 한번 네네. 합시다. 일단 ENM은 42페이지입니다. 여하튼 이거를 그나마 바이코를 하시는 거잖아. 근데 네. 얘기가 낫다. ENM은 그렇죠. 세게 제가 바이코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세게는 하지 마. 약하게 하겠습니다. 약하게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가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드라마 외의 미디어가 실적을 만들어준다. 예. 일단 엔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그림 64번을 보시면 하늘색이 걸그룹이고 짙은 파란색이 보이그룹이에요. 데뷔와 활동 기간인데 2020년을 딱 끊고 보게 되면 5개의 막대가 꽉 차 있죠. 근데 이제 맨 위에 있는 프로미스 나인은 워낙에 좀 아쉬운 활동을 보이고 있는 친구들이어서 이제 제외를 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아이즈원 걸그룹 한 팀 그리고 보이그룹이 3팀이 풀 이어로 활동을 하는 게 내년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올해도 아이즈원이 상당 부분 일단 한 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나요. 아이즈원 효과로만 연간 영업이익이 그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오른쪽에 43페이지를 보시면 아이즈원이 지금 그림 65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월 동안 앨범 102만 장을 팔았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8개월이니까 넉 달만 더하면 1년이잖아요. 1년 예상치가 125만 장인데 그게 역대 걸그룹 성적 6등입니다. 예, 연간 음반 판매량 역대 성적 6등. 그러니까 CJ ENM이 굉장히 늦게 엔터 비즈니스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역대급의 걸그룹을 배출했다. 거기다가 내가 보니까 네. 여기 했구나. 네. 일본은 요시모토 네. 그룹인가 흥업인가? 네, 요시모토 흥업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내가 옛날 일본 놀러 갔을 때 원래 네. 일본에 우리나라 일본 자니스. 자니스 그 자니스가 좀 그런 사람들이 자니스가 이제 뭐 99년도 데뷔한 아라시부터 해서 아라시. 그러니까 사실은 아라시 요번에 이제 20주년 공연 크게 하면서 해체하잖아요. 네, 해체를 하는데 동방신기가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돔을 원활하게 수급이 못 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19일부터 동방신기가 돔 투어를 돌아요. 굉장히 늦게. 그러니까 내가 왜 네, 이 그런 말씀을 부분들이, 드리냐면 네. 일본 시장은 굉장히 이런 그런 돈을 더 캐시를 만들기 좋은 시장인데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프로듀스 뭐 그것도 진출한다며 남자들. 그게 이제 지금 프로듀스 재팬입니다. 네. 그게 우리가 요시모토 흥업하고 CJ ENM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야. 같이, 예. 그거 괜찮겠다. 예. 그게 이제 45페이지에서 보시면 얘기합시다. 예. 4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요시모토 아이돌 이제 여기 왼쪽 위에 그림 69번 보시면 요시모토라는 회사는 사실은 가수 쪽에서의 트랙 레코드가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다만 87년 업력에 코미디언하고 연기자 그럼요. 쪽에서 엄청 오랜 90년 가까이 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엔터 연예기획 쪽에서는 뭐 이미 잔뼈가 굵은 회사인데 이 회사랑 CJ ENM이 의기투합한 이유가 이들이 봤을 때 일본의 남자 아이돌 시장이 고인물이라는 거죠. 99년도에 자니스를 시작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자니스에서 나온 남자 아이돌이 엄청 많아요. 뭐 NEWS, 뭐 헤이세이 점프, 뭐 어쩌고저쩌고 등등이 있는데 칸자니 에잇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보면 스맵이 예. 아직까지도 뭐지? 그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네, 근데 이제 그만 7, 8개 팀이 3년 주기로 계속 데뷔를 해서 그 8, 9개 팀이 45페이지 그림 70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그 큰 공연 시장의 10% 넘게 한 기획사가예요. 일본 공연 시장은 우리나라 7배입니다. 이유가 안 돼. 7배 정도 수준에서 12% 정도 MS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자니스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면 면면을 보면은 조금 이제 99년도에 나왔던 아라시나 가장 최근에 데뷔한 자니스 아이돌이나 비슷해요 스타일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국식으로 뚫고 들어가면은 분명히 이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예. 트와이스 성공했고 트와이스가 성공했잖아요. 다 성공했잖아. 훨씬 예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잘 추는데. 그러니까 그때 프로듀스 48 볼 때 예. 일본 여자애들이 왔잖아요. 맞죠. 보니까 3명이 지금 데뷔를 했죠. 칼군무라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죠. 일본은. 칼군무가 없죠. 우리 한국과 예. 너무 다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게 프로듀스 재팬이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듀스 X는 지금 방송 중인 맞아요. 엠넷 프로 끝나면은 3분기에 바로 데뷔를 합니다. 인기 없던 것 같던데 이거. 근데 이게 시청률을 보시면 44페이지에 그림 67번인데 이번에 프로듀스 48하고 보시면은 거의 시청률 비슷해요. 프로듀스 48도 시청률에서는 이거 뭐 망한 거다, 화제성 없다. 근데 막상 데뷔를 하고 보니까 엄청 잘 됐었던
그런 이제 케이스고 이번에 프로듀스 X 때 제일 다른 게 뭐냐면은 기존의 3개의 시리즈물들은 TVN에서 제방을 해줬는데 요거는 TVN 제방 안 해요. 이제 엠넷 독자적으로 광고도 독자적으로 받고 지금 이 프로듀스단에 붙는 광고 단가가 OCN 토일 드라마 보이스 3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붙는 드라마 광고보다 비싸게 받아요. 엠넷이. 예. 이제 거기까지 이제 좀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엔터 쪽은 그래서 46페이지에 위에 실적 추정 테이블 2019년도에서 상세하게 해놨네. 네 200억 그러니까 100, 200, 3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좋아. 오케이. 여기 좋아지는 거 오케이. 네, 엔터 좋아지고 미디어는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미디어가 문제 아니에요? 미디어가 문제죠. 아직도 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8페이지 보시면 일단 디지털 쪽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제 이 그림 79번에서 보시는 MCN 그러니까 그치. 요 디지털 쪽을 조금 이제 나눠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2,600억 정도 매출 덩어리가 나오는 비즈니스입니다. 1년에 올해 예상 기준 2,6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그게 다시 3개로 쪼개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가 MCN 다이아 TV가 매출 한 800억 정도 되고요. 또 하나가 PIP 네이버 TV나 카카오 TV에서 엠넷, OCN, TVN 드라마 쇼클립으로 붙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 광고 보시잖아요. 그게 800억. 나머지 900억이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티빙 매출이 900억이에요. 그 3개가 합해서 2,600억을 구성하는데 평균 성장률이 40%. 그리고 평균 마진이 10% 초반인 거죠. 300억 법니다. 이걸로. 많이 벌어요. 다이아 TV랑 PIP랑 자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하고 티빙 합해서 300억을 번다니까요. 1년에.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300억이라는 영업이익의 덩어리가 매년 30-40%씩 늘겠죠. 예. 스노볼 이펙트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한 장 넘기셔서 51페이지 광고 쪽 TV 광고 쪽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86번 그림을 봐주시면 좋네. 뚫고 올라갑니다. 왜 아스달 망했는데 왜 이렇죠? 아스타 시청률 망한 줄 알았더니 시청률 그래도 나오더라. 뭐 한 6%, 5% 후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스달이 특정 라인업의 문제가 아닌 게 아스달이 그렇게 좀 많이 기대치를 하회했어도 아스달 다음에 호텔 델루나 이제 하잖아요. IUC 주연의 호텔 델루나 하는데 비슷하게 잘 받았어요. 1,725만 원. 대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가능하냐면 광고주들이 예를 들어 50억을 집행할 때 옛날에는 SBS 10억, TVN 10억, MBC 10억 이렇게 했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 50억을 들고 와서 저희 회사 제품이 20대 남성에게 소구하는 브랜드인데 그러면 이제 TVN보다는 OCN 믹스를 좀 더 비중을 높여주시고 컨벤셔널 TV보다는 유튜브나 티빙 쪽 근데 티빙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유튜브로 많이 실어주세요. 근데 CJ ENM 다 되잖아요. 우리 자체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전 그러시면은 저희 다이아 TV 소속 크리에이터들 이쪽 채널을 저희가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채널은 요거는 엠넷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 여성에게 소구하는 제품이 올리브 쪽에 조금 광고를 넣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다 짜줄 수 있으니까 특정 라인업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광고가 보시면 지금 그냥 생각해봤을 때 TV 광고 뭐 역성장 내지는 로싱글 아닙니까? 마켓으로 본다면. 근데 1분기 때 TVN 광고 매출이 17%가 늘었단 말이죠. 비수기인데 2분기 심지어 성수기예요. 근데 비수기 때 17% 말이 돼요? 봤더니 나머지 애들이 다 두 자릿수씩 빠진 거죠. 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TV 광고 승자 독식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매출 비중의 40%인 그러니까 이익 비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3페이지의 그림 밑에 표에서 2019년도 미디어 매출 말고 영업이익으로 가보시면 1,034억을 제가 추정해놨는데 이 중에 450억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포함한 컨텐츠 그다음에 250억이 TV 광고 300억이 디지털이에요. 그러면 TV 광고 쪽 빼고는 다 성장하는 쪽이잖아요. 컨텐츠 쪽, 그 다음에 디지털 쪽.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시총 3.8조는 많이 눌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넷마블 시총 40% 할인하시고요. 넷마블 지분같이. 그 다음에 CJ 헬로비전 매각한 대금 8천억에서 이것저것 빼고 잉여 현금으로 남는 부분만 한 3-4천억 됩니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커머스 쪽. 다 역산해서 보면은 최소한 저는 5조는 가야 된다. 예. 1.2조만큼의 시총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쪽은 에코마케팅 좋게 보고 있는데요. 59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광고 시장의 큰 두 가지 흐름은 뭐냐면 성격으로 광고의 집행 성격으로 봤을 때 59페이지 위에 그림 93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래매틱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아니라 오토매틱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프로그래매틱으로 전환됐을 때의 시장의 변화는 랩사의 영역은 줄어들고 퍼포먼스의 측정과 피드백이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퍼포먼스 마케팅 환경 하에서 에코가 좋냐면 59페이지 우하단의 95번 그림을 봐주십시오. 이 8개의 네모박스가 뭐냐면 광고주들, 그러니까 기업이 마케팅 예산을 수립해서 그 다음 마케팅 예산을 수립하기까지 한 사이클이 그 오른쪽 이제 그림 95번에서 보시는 이제 8개의 프로세스인데 이 중에서 하늘색 옅은 박스로 되어 있는 6개의 프로세스가 에코 마케팅의 사업 영역입니다. 재밌는 회사. 네, 8개 중에 6개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아서 많이 올랐다 빠지고 있는데 네. 약간 성장성은 확실한 것 같아서. 네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매출이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매출의 성격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네모 박스에서 네 번째 프로세스인 크리에이티브 제작 노출, 광고 대행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 구성은 뭐냐면 프로세스에서 7번째 네모 박스인 고객사 피드백 그리고 성과 공유에서 성과 공유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고객사가 우리가 설정한 목표치 매출 성장률을 상회하면 그 넘어간 매출은 쉐어합니다. 네. 매출의 몇 퍼센트 떼겠죠. 그거는 다 이익이잖아요. 거기서 마진 레버리지 나오는 거고, 세 번째 매출은 뭐냐면 이제 보다가 이제 우리가 저 회사는 마케팅만 좀 잘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기업을 직접 인수한 거예요. 그게 데일리 앵코입니다. 2017년에 인수한 데일리 앵코를 인수해서 그 이제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60페이지에 그림 97번 이 클럭 미니 마사지기가 이제 대박이 나면서, 그러니까. 예. 이게 대박이 나면서 오른쪽 61페이지에 표 10번 실적 테이블을 봐주시면은 데일리 앵코의 매출이 2018년 작년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시면 1분기가 37억에서 134억이 된 거죠. 예. 이런 식의 플레이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그럼 굉장히 싸네요 지금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싸다고 하는데 또 은근히 또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것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그래도 4만 원에서 만 원 그러니까. 정도 세게 조정을 받은 이유는 이제 2분기 실적에 있어서 저희 하우스는 지금 제가 이닛을 하면서 Q-on-Q 플랫을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한 2, 3주 전에 좀 과도하게 높았었어요. 실제로 컨센도 120 몇 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조금 이제 박민영 씨가 이제 미니 마사지기 클럭의 광고 모델로 기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한 2, 3주 전이거든요. 박민영 씨는 어찌됐건 이제 모든 이들이 아는 유명한 배우니까 이거 비용단에서 이제는 좀 이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조정을 받은 건데. 촌스러운 낯선 기업이 네. 마디프렌드 같은 것들도 그랬고 네. 장에서 물론 여러 네네. 가지지만 광고 많이 때리면 네. 판가에 올라가니까 싫어하거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상장을 작년에 해서 얼마 안 돼서 그렇지 03년에 설립돼서 지금 17년째 퍼포먼스 그러니까. 마케팅만 하는 회사예요. 네. 되게 오래된 회사야. 네. 사람들이 되게 신규 상장인 줄 알고. 네. 그리고 마진 레버리지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분기 100억씩 커진 건데 마진 레버리지가 나오기 전에도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가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냥 랩사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디지털 광고단에서의 크리에이티브 제작 역량이랑 고객사와 관련된 DB 아시겠지만 우리가 네이버 배너를 클릭하기 전까지는 모든 정보가 공유되지만 네이버 배너를 클릭해서 고객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순간 광고주 사이트로 이동하는 순간부터의 데이터는 에코 마케팅은 알지만 네이버랑 유튜버는 모릅니다. 안 주거든요. 기업에서.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DB에서의 역량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17년 동안 해오던 회사다 보니 또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또 이 유튜브 광고의 성격상 동영상 광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스몰 사이즈의 비즈니스들도 접근할 수 있는 군데군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컨벤셔널 그 전통 TV 쪽의 광고주들하고는 또 색깔이 많이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빅데이터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게 판가름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데일리 앵코 이제 마사지기 다 끝난 거 아니냐, 추가 아이템이 없다, 이제 비용 늘면서 이제 숫자 깨지는 일만 남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하기 전에도 OP 마진이 25%씩 나오던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퍼로 한 15배까지 떨어져서 상당히 좀 이제 조정을 충분히 조정에서 충분히라는 말은 의미가 없지만 일단은 지금 퍼 15배면은 동종의 모든 미디어 기업들 국내에 상장된 미디어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이하인 건 팩트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JYP 엔터주들 3사 비교해서 좀 업데이트를 드릴게요. 70페이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림 108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JYP의 2분기 음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난 막대 높이입니다. 이게 음반은 50%가 늘었고 또 이제 공연은 20%가 늘었어요. JYP는. 이제 SM을 말씀을 드리면 음반은 20%가 줄었고 공연은 38%가 줄었습니다. 예, 극명하게 대비되죠. 예, 그래서 JYP는 좋고 SM은 좋지 않다. 모르겠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SM은 저는 펀더멘털하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주주행동주의 관련해서 주가가 그죠. 한번 네, 한번. 튀어 올랐다가 사실은 다 반납했어요. 네. 다시 38,000원이 됐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작년 영업이익에 SM 일단 올해 감익 조정으로 저는 바꿨습니다. 예. 컨센서스 조정이 상당히 안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 SM인데 실적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작년도 영업이익의 60% 이상이 최소한 60% 이상이 엑소랑 동방신기입니다. 근데 동방신기 지금 올해 11월 19일부터 제가 돔투어 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120만 모객이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60만 밖에 안 나옵니다. 그조차도 4분기 중반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엑소 보시면은 작년도 220만 장의 앨범을 팔았던 팀입니다. 근데 올해 4월 1일에 솔로 엑소 첸, 그 다음에 7월 달에 찬열세운, 7월 말에 백현. 그러니까 지금 다 지금 솔로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완전체가 아니네요. 완전체가 아니에요. 이 셋 다 합해봤자 앨범 80만 장이 안 됩니다. 220만 장 팔았는데 올해 80만 장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공연도 요번에 이제 엑스플래닛 5를 하긴 하는데 매년 하던 거랑 다른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두세 번 하고 나서 보통 글로벌로 나갔는데 요번에 최초 콘서트 경기장만 6번을 합니다. 그 뒤에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 추정컨대 이거는 이제 국내 쪽에서 많이 하고 왜냐면은 2명이 이미 군대를 갔거든요. 시우민하고 도경수가 군대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글로벌 투어가 매끄럽게 소화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퀘스천은 여전히 있는 거죠. 글로벌 투어를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한국 밖으로 분명히 몇 번 더 할 텐데 그 규모에 있어서 과연 그럼 작년만큼 나오겠느냐에 대한 퀘스천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주포인 엑소랑 동방신기의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NCT가 있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 샤이니가 군대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샤이니 군대 간 거 정도 이제 메이크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YOY로 한 15% 20% 정도 감익이 되는 걸로 이번 이제 자료를 기해서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좀 세게 했고요. 저는 근데 실적보다 실적도 실적 네. 감익 말씀하셨는데 저도 SM이 좀 약간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좀 매력이 없다고 제가 느껴지는 게 NCT도 말씀하셨고 레드벨벳도 있는데 그러니까 엑소나 이런 좀 빅 사이즈급의 이거를 이쪽이 커버를 왠지 못하는 듯한 그런 대박은 아니죠. 네, 사실. 대박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쪽이 치고 올라와줘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신기는 일본에서 캐시카우 역할이고 예. 엑소가 아까 앞에서 유튜브 조회수 보셨겠지만 1, 2, 3 트와이스도 물론 앞에 1, 2랑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엑소는 또 트와이스의 절반밖에 안 돼요. 분기 1.8억 뷰. 그다음에 저기는 4억 뷰 트와이스는. 블랙핑크 12억 뷰. BTS 10억, BTS보다 블랙핑크가 높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할 게 많은데 어떡하지? 나가야 돼. 지금. 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JYP랑 SM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자료로 대체하고 네. 결론적으로 결론은 뭐냐면 CJ ENM이 제일 낫네. 그럼요. ENM이 왜냐면 ENM이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 수혜 섹터에 다 걸쳐져 있어요. MCN 하고 있죠. 자체 유튜브 채널 하고 있죠. 그리고 동영상 광고 쪽 하고 있잖아요. 예, PIP 뭐 자체 유튜브에 들어가는 이제 동영상들, 광고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와서 안 되겠어. 네. 나가서 마무리 칩시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